여러분 안녕하세요. 칠국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동별곡 본사 가운데 화자가 금강대에서 느끼는 신선적 풍모를 서술하는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화자가 스스로를 신선에 빗대며 호방한 풍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대 맨 우층의 현악이 삿기치니 금강대 맨 꼭대기에 신선이 타고 논다는 학이 새끼를 치니 여기에서 금강대는 여정입니다. 춘풍 옥벽성의 첫 잠을 깨돋던 뒤 봄바람에 들려오는 옥피리 소리에 첫 잠을 깨었던지 호의현상의 반공이 솟솟드니 여기에서 호의현상은 명주 호자에 옷의자 검을 현자 치마상자로 되어 있는 한자 성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명주 즉 비단으로 되어 있는 흰 옷에 현상 검정 치마를 입은 여인의 옷차림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두루미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소동파의 적벽부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듯한 선녀를 닮은 학이 반공에 솟아올라 뜨니 여기에서의 반공은 반반자에 비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빌공자를 쓰는 한자어입니다. 땅으로부터 그리 높지 않은 허공, 즉 반공중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셔호 옛주인을 반겨셔 넘노는 듯 서호의 옛주인이었던 임포를 반기듯 학이 나를 반겨서 넘노는 듯 하구나. 여기에서의 서호는 중국 항저우에 있는 실제 지명입니다. 옛날 송나라 때 서호처사라고 불리던 임포가 서호에서 매화와 학과 더불어 논이뤘다는, 즉 다시 말하면 매처학자, 매화를 아내 삼고 학을 아들 삼아 논이뤘다는 고사가 인용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서호 넷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이라는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하면 서호에서 매처학자를 하며 신선적 풍모를 했던 중국의 송나라 때의 임포가 학과 함께 논이는 모습을 떠올리며 송강정철 화자 자신도 학이 자신을 임포인 줄 알고 반겨 노는 듯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신선에 빗대며 호방한 풍모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락의 전체에서 도교적 신선 사상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대 맨 우층의 현학이 삿기치니 금강대 맨 꼭대기에 학이 새끼를 치니 춘풍 옥벽성의 첫 잠을 깨돋던 뒤 봄바람에 들려오는 옥피리 소리에 첫 잠을 깨었던지 호의현상이 반공의 솟솟드니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로 단장한 학이 공중에 솟았더니 셔호 옛주인을 반겨셔 넘노는 듯 서호의 옛주인이었던 임포를 반기듯 나를 반겨서 넘노는 듯 하구나. 어렵지 않은 단락이었습니다. 그러면 출제 지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적 신선 사상을 나타내는 구절, 그리고 이와 유사한 정서가 드러나는 작품을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교적 신선 사상은 단락 전체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특정 구절을 이야기한다면 금강대 맨 우층의 현학이 삿기치니라고 이르는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셔호 넷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에 주로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아미가 드러나는 구절과 이와 유사한 정서가 표현된 작품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학작품의 구조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아미가 형상화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할 것이고, 또한 선택지에서 외부 작품이 출제가 되었을 때 이러한 우아미와 동일한 정서가 표현된 작품을 정확하게 고를 줄 아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학의 미적 범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의 미적 범주는 우아미, 숭고미, 비장미, 그리고 골개미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미적 범주는 나와 자연과의 관계 또는 내가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드러나는 미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아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아미는 자연을 바라보는 나가 자연의 조화라는 가치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드러나는 미의식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며 문득 그 자연의 조화로운 이치를 깨닫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넓고 고요하고 무한한 바다를 바라보며 아름답다거나 감격스러운 감정을 느낄 때 이와 유사한 미의식이 우아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숭고미는 자연을 인식하는 내가 자연의 조화를 현실에서 추구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드러나는 미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엄격하고 정확한 자연의 이치와 질서를 인간이 현실 세계에서 이를 실현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 드러나는 미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이를 잘 기르고 먹여 살려야 한다는 종교나 위대한 군주의 태도로부터 느끼게 되는 경이로움 또는 외경 또는 위대함과 같은 태도에서 비롯되는 미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동양에서의 숭고미는 서양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자연과 인간의 엄격한 대립으로부터 드러나는 숭고미와는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동별곡에서 숭고미에 가까운 미의식이 드러나는 부분들을 찾는다면 목민관으로서 송강정철이 백성을 아끼고 이를 잘 다스리려 하는 선정의 포부에서 유사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장미는 말 그대로 자연을 인식하는 나의 그 실현 의지가 현실적 여건 때문에 좌절될 때 드러나는 태도가 미의식으로서 형상화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의 이치에 부합하는 위대하고 원대한 목표를 인간 세계에서 실현하려고 하였지만 환경의 제약이나 능력의 부족 또는 예기치 못한 사건의 발생 등으로 인해서 그 원대한 꿈의 실현이 좌절될 때 드러나는 미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개미는 자연의 질서나 이치를 의의 있는 것으로 존중하지 않고 추락시킴으로써 느끼는 미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한자인 골자가 미끄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풍자나 해악의 수법으로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나 인간상을 구현하며 익사를 부리는 가운데 어떠한 교훈을 주는 상황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미적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관동별곡에서는 우아미, 숭고미, 비장미는 찾아볼 수 있지만 골개미는 드러나 있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미의식은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은 자연을 변형한 방식과 자연을 모방하는 방식, 그리고 자연의 조화를 본받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가사에서는 자연을 변형하거나 모방하는 방식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대체로 자연의 조화를 본받는 방식의 미가
많이 나타난다. 자연을 바라보는 나가 자연이 좋아라는 가치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 아름다움은 우, 아, 미로 나타난다. 이는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선택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셔호 닛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셔호 닛 주인은 송나라 시인 인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화자는 학이 자신을 인포인 줄 알고 반겨 노는 듯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화자가 자신을 신선에 빗댄 표현으로 화자의 호방한 풍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분 국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